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사 가는 모습을 본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강남 청담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그쪽 청담동, 압구정동 이쪽이 또 부자 동네니까 그쪽은 좀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조금 거기는 빌딩 매매 같은 게 좀 이루어지나 이런 걸 좀 물어봤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얼어붙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손 중에 하나가 중국 자금을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빌딩을 사들인다, 땅을 사들인다, 그동안에도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인 매수세가 확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의 최서윤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최 기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중국인들 매수세, 큰손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들 매수세도 확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인 매수자가 매달 평균 1,000명 정도 됐는데 최근 3개월 동안 60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보면 지난달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중국인은 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작년 1월 928명과 비교하면 32%나 감소했습니다. 32%. 네. 지난해 같은 달 비교했을 때 32% 정도 감소했다. 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네.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중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경제도 안 좋고 중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어떤 메리트도 좀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이 줄어든 이유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투자 감소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작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상승세였는데 10월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우리 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중국인 매수자의 감소 시점도 이때와 맞물려 있는데요.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국인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고 네. 금리도 쉽게 내려가지 않다 보니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매수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투자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니까요. 특히 환율이나 글로벌 경제 흐름도 고려하잖아요.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보다는 더 안정적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중국인들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다 사들인다, 중국 땅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 아파트도 사들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니까 중국인들이 좀 갖고 있다고 그 관리하는 분이 얘기를 하던데, 좀 우리 사회에서 사실 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다 사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과거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같은 비자 혜택을 노리고 제주도에 투자했던 이들이나 아니면 서울 요지에 고가 주택을 매집하는 이들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 요소로요. 네네.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류 외에 실수요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인데요. 서울 구로나 안산시 등에 안착하면서 집을 사게 된 이들을 말합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 즉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투기꾼 왕서방 스타일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줄어든 32% 지난해 대비 줄어들었다는 그것도 투자보다는 일단 실거주하는 그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거주 목적이 많다는 게 어떤 맥락입니까? 이제 보면은 안산, 평택, 금천 같은 지역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봐도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 부천, 안산, 시흥, 수원, 그리고 인천 부평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 강남, 여의도,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같은 곳은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여전히 중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중국인들도 투자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천, 안산 이런 쪽의 수요가 많이 줄었겠군요. 예. 중국인들이 어쨌든 이 부동산 매수하는 규모가 확 줄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이제 서울 주택 보급률이 9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매수가 줄면 그만큼 내국인의 주택 구매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안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 공급 물량, 경제 상황 같은 요소들이니까요. 네, 아직은 뭐 그 정도 가지고 어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온다라고 보기는 좀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덜 사게 되면 어디에 대신 그 투자를 하거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 흐름을 보면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산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한국인들도 요즘 미국 국채나 해외 주식으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투자처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죠. 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중국인들은 기준이 까다롭고 신중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상승 기대감이 보이지 않자 이제 부동산 매수를 주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이 좀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데에는 글로벌의 흐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 등장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 수출이 위축되면 결국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오겠죠. 문제는 뭐 우리로서는 환율 영향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면 수출 둔화로 달러 유입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면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금액의 달러로 살 수 있는 한국 부동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기준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대출 금리, 생활비 등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로서는 어쨌든 무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환율의 영향이 뭐 거의 절대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화 가치로 봤을 때는 그대로지만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부동산 시장이 같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저가 주택 시장은 대출 부담 증가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고급 주택 시장은 희소성이 유지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리, 공급, 물량, 경기 흐름 같은 다른 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럴수록 뭐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투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이런 분들,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 집 마련을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큰손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 매수세가 확 줄었다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개괄적인 전망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최소연 기자와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